당신 얼굴에 물을 뿌린 대가는 내가 치르게 하죠. 대신 오늘 나와 결혼합시다. 계약금은 100억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맞선 자리에서 모욕당한 한서윤은 결국 얼굴에 물세례까지 맞는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강성그룹 후계자 강태준이 나타나 100억 원짜리 수표와 함께 뜻밖의 청혼을 건넨다. 그러나 태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안에 성립되어야 하는 결혼이었고, 서윤에게 필요한 것 역시 동정이 아니라 절박한 돈이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믿지는 않는 두 사람은 단 몇 시간 안에 인생을 바꿀 계약서를 마주하게 된다. 한서윤은 처음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불과 10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한가운데에서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닦고 있었다. 소개팅 상대 오민석이 던지듯 뿌린 물이 턱끝을 타고 흰 블라우스 깃 안으로 흘러내렸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애써 시선을 피하는 척하면서도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민석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30이 넘어서 월급도 그 정도, 집안 형편도 그 정도면 현실을 알아야죠. 내가 먼저 자리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를 평가하라고 나온 자리는 아닌 걸로 압니다. 평가요. 결혼할 사람을 보는데 조건을 안 봅니까? 어머니 병원비까지 떠안고 있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그런 짐까지 져야 하죠? 서윤의 손가락이 잔받침 가장자리를 꽉 눌렀다. 그만하시죠. 그러나 민석은 비웃었다. 그만은 내가 말합니다. 소개해준 분 체면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런 수준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서윤이 조용히 가방을 들자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윤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가난한 게 왜 당신한테 미안해야 하죠? 그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었고, 다음 순간 차가운 물이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소란에 놀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이 공간의 시간이 그만을 피해 흐르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한번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비서 김도현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밤 12시까지 혼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남긴 의결권 위임 조건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남은 시간은 3시간 17분. 그 아래에는 윤혜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6통이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곧 서윤에게로 돌아갔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고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민석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태준은 민석 앞으로 다가가 낮게 물었다. 오민석 씨 맞습니까? 민석은 당황하면서도 곧 허세를 세웠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강성유통전략기획팀 오민석 과장.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 회사를 어떻게... 태준은 대답 대신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검은 활자 아래 적힌 이름을 읽은 순간 민석의 입술에서 핏기가 빠졌다. 강성그룹 부회장 강태준. 그가 조금 전까지 자랑하던 강성유통은 강성그룹 계열사였다. 부회장님, 제가 설명을... 태준은 말을 끊었다. 설명은 감사 담당자에게 하세요. 방금 일 하나만으로 사람을 자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을 앞세워 사람을 모욕하고 다녔다면 확인할 가치는 있겠군요. 민석이 급히 일어서자 태준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지금은 한서윤 씨에게 사과부터 하시죠. 민석은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끝내 고개를 숙이지 못했다. 태준은 민석에게서 시선을 거둔 뒤 서윤 앞에 섰다. 한서윤 씨, 처음 듣는 자신의 이름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오자 서윤은 경계하듯 눈을 들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태준은 민석 앞에 놓인 소개팅 자료를 잠깐 가리켰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다. 민석이
그녀의 학력과 직장, 가족 형편까지 인쇄해 가져온 종이었다. 태주는 그것을 뒤집어 놓고는 재킷 안쪽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망설임 없이 숫자를 적고 서명한 뒤 종이를 떼어 서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100억 원. 서윤은 숫자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현실감이 사라졌다. 이게 뭐죠? 태준의 얼굴에는 동정도, 흥분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그는 조금 전 그녀가 들었던 바로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되풀이했다. 당신 얼굴에 물을 뿌린 대가는 내가 치르게 하죠. 대신 오늘 나와 결혼합시다. 계약금은 100억입니다. 서윤의 손이 굳었다. 무슨 계약이요? 결혼 계약입니다. 오늘 안에 혼인이 필요합니다. 기간과 조건은 협의하죠. 서윤은 수표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에게 돌려주었다. 제가 방금 물을 맞아서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하나 본데 미친 건 아닙니다. 태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저도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네요. 처음 본 여자한테 100억을 주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멀쩡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준은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윤은 헛웃음을 냈다. 그건 제 사정이 아니죠. 처음으로 태준의 표정에 아주 희미한 흥미가 비쳤다. 민석은 아직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부회장님, 저 여자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그러십니다. 집도 없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서윤이 몸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 참았던 분노가 처음으로 얼굴 위에 분명히 드러났다. 제 얘기 그만하세요. 민석은 태준이 있는 앞에서 체면을 회복하려는 듯 더 크게 말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당신이 지금 저 수표 보고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잖아.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물컵을 들었다. 민석이 움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을 그의 얼굴에 뿌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신의 앞에 놓인 컵을 다시 내려놓았다. 당신처럼 되기 싫어서 참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날카롭게 꽂혔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태주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다. 서윤은 늘 참는 사람이었다. 화를 내면 일이 커진다고 배웠고 목소리를 높이면 결국 더 약한 쪽이 손해를 본다고 믿었다. 그런데 방금 자신이 한 말은 이상하게도 가슴 안쪽을 뜨겁게 만들었다. 태주는 호텔 직원에게 상황 정리를 부탁한 뒤 다시 서윤을 향했다. 조용한 곳에서 10분만 이야기하시죠. 제가 왜요? 당신은 돈이 필요하고 저는 결혼이 필요합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방금 저 사람은 돈이 없다고 저를 무시했고 부회장님은 돈이 있으니 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둘이 뭐가 다르죠? 그 질문에 태주는 처음으로 즉답하지 못했다. 호텔 라운지 안쪽에 작은 미팅룸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서윤은 젖은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직원이 새 셔츠를 준비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지금 옷을 갈아입는 순간 자신이 이 남자의 호의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태주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얇은 서류 봉투를 밀어놓았다. 준비된 혼인계약서였다. 서윤은 그 사실에서 더 큰 불쾌감을 느꼈다. 처음부터 아무나 잡고 결혼하려고 서류까지 들고 다니신 거예요. 아무나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섭네요. 태주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정 재벌가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현재 다른 혼인관계가 없어야 하고 언론에 노출된 이력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서윤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를 노려봤다. 그리고 돈이 필요해 보여야 하고요. 태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그 정직함이 이상하게 더 모욕적이었다. 서윤의 손이 계약서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태주는 계속 말했다. 저는 오늘 결혼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가족과 지분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이 성립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아니요. 서윤은 즉시 잘랐다. 제가 뭘 걸고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서명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위험한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죠? 믿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믿으면 됩니다.
서유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사람보다 문서를 더 신뢰하는 인간이었다. 서유는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겼다. 조항은 세밀했다. 혼인기간 동안 별도 침실을 사용할 수 있고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 없이는 강요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처음 몇 장만 보면 오히려 합리적이었다. 문제는 뒤로 갈수록 드러났다. 공식 일정은 태준 측이 우선 결정한다. 안전과 평판 관리를 위해 이동 동선을 공유한다. 외부 활동과 직장 생활은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서유는 펜을 집어들었다. 태준이 바라봤다. 뭐 하십니까? 고치려고요. 그녀는 이동 동선 공유 의무에 선을 그었다. 공식 일정 우선 결정이라는 문구 옆에는 상호 협의라고 써넣었다. 직장 생활 조정 조항은 아예 두 줄로 지워버렸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조항들은 보호를 위한 겁니다. 누구를요? 저를요? 아니면 부회장님 계획을요? 둘 다입니다. 그럼 둘 다 동의해야죠.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서유는 멈추지 않았다. 제 직장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제 가족에게 임의로 돈을 보내는 것도 안 됩니다. 제 휴대전화 인간관계 계좌를 확인하는 것도 안 되고요. 제가 행사에 나갈 땐 최소 하루 전에 목적을 설명하세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조건이 많군요.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100억이나 주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말에 태준의 입가가 아주 잠깐 움직였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했지만 서유는 분명히 봤다. 그때 태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가 받았다. 말해요. 도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회장 측 법무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으며 밤 12시까지 정해진 혼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강명철 명예회장이 남긴 의결권 위임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기 직전 도현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윤혜린 전무 측에서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사회 간사와 접촉했습니다. 서유는 모른 척 계약서를 보고 있었지만 모든 말을 들었다. 태준이 전화를 내려놓자 그녀가 물었다. 윤혜린 씨가 누구죠? 당신이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 서유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럼 저도 더 볼 필요 없겠네요. 태준의 시선이 차갑게 굳었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시간을 잃는 쪽은 제가 아니라 부회장님이잖아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한테 필요한 게 돈이라는 건 맞아요.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판단력까지 할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태준에게 뜻밖의 타격을 줬다. 그는 평생 협상에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계산했고 원하는 것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문은 열렸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장 절실한 것을 눈앞에 두고도 문부터 잠그고 있었다. 서윤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태준이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윤혜리는 제가 결혼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가문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제가 다른 사람과 혼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할아버지가 남긴 의결권 일부가 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서윤이 천천히 돌아봤다. 그래서 저를 방패로 세우겠다는 거네요. 계약 상대입니다. 말만 바꾼 거죠. 태준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위험이 생기게 두진 않습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직도 그 말이 문제인 걸 모르시네요. 누가 저를 욕하면 막아주고 기자가 따라오면 숨겨주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제가 그걸 감당할 건지 먼저 묻지는 않잖아요. 태준의 턱선이 굳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 병원비와 밀린 대출금 다음 달이면 끝나는 전세 계약 통장 잔액이 머릿속을 스쳤다. 100억은 그 모든 문제를 단숨에 없앨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민석이 던졌던 말을 떠올렸다.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선택까지 까다롭게 굴면 안 된다는 듯한 목소리.
서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계약서 다시 주세요. 태준이 서류를 내밀자 서윤은 마지막 장의 빈 공간에 새로운 조항을 직접 적었다.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름, 가족, 정보, 사생활, 혼인 계약의 세부 조건을 홍보나 경영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위반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태준이 문장을 읽고 그녀를 바라봤다. 법무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검토하세요. 자정까지 2시간 50분 남았네요. 서윤은 이번에는 시간을 확인하는 쪽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묘한 힘을 느꼈다. 태준은 도현에게 계약서를 보내 검토를 지시했다. 잠시 뒤 수정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서윤은 또 하나를 덧붙였다. 그리고 계약금은 지금 안 받겠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왜죠? 혼인이 확정된 뒤 정식 계좌로 받겠습니다. 오늘 당장 수표를 주면 제가 정말 돈 때문에 정신없이 따라간 것 같으니까. 실제로 돈도 이유 중 하나 아닙니까? 태준의 질문은 잔인할 만큼 정확했다.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맞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과 아무렇게나 팔린다는 건 다르니까.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펜을 꺼내 수정된 조항 옆에 서명했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호텔을 나설 때 민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로비 유리문 밖에는 검은 세단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김도현 비서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는 순간 놀랐지만 곧 허리를 숙였다. 한서윤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은 그 호칭부터 부담스러웠다. 태준은 차 문을 열며 말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법무팀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마저 설명하죠. 서윤은 차에 타기 전 그를 불렀다. 강태준 씨.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 듯했다. 태준만 태연히 돌아봤다. 서윤은 그의 손에 아직 남아있던 100억 원짜리 수표를 가리켰다. 그거 넣어두세요. 왜요? 아까 그걸 제 손에 쥐어줄 때 부회장님은 제가 바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죠. 태준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할 거예요. 서윤은 먼저 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요. 오늘 제가 당신과 결혼한다고 해서 제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태준은 닫힌 차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오늘의 혼인을 단지 조건 충족을 위한 서류 한 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금 그의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은 의결권도 윤혜린도 자정의 시계도 아니었다. 100억 원짜리 수표를 거절하며 계약서 문장을 하나씩 지워나가던 한서윤의 손끝이었다. 차가 강남의 불빛 사이를 빠져나갈 때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직도 뺨끝에는 마른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몇 시간 뒤면 자신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법적 배우자가 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태준은 맞은편 좌석에서 도연이 건넨 서류를 검토하며 짧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윤혜린 쪽에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회장실에도 확인 전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오민석 건은 정식 절차로 넘기고 오늘 라운지 영상 보존 요청만 하세요. 별도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보았다. 적어도 민석을 즉석에서 짓밟아 자신의 기분을 풀 사람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서윤 씨의 기존 연락처와 주소는 보안팀에 공유해서 안 됩니다. 서윤이 즉시 끊었다. 태준이 시선을 들었다. 계약서 첫날부터 위반하시려고요. 차 안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앞좌석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몇 초 뒤 태준은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좋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죠. 서유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아주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같은 시각 윤혜린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강태준이 호텔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나왔다는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아래에는 단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혼인계약서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가 마무리된 것은 밤 11시 46분이었다. 한서윤은 서류에 찍힌 자신의 이름과 강태준의 이름을 한동안 바라봤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생전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남편이었다. 도연은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확인을 받은 뒤 눈에 띄게 안도했지만 태준은 시계를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14분 남았군. 서윤은 그 무심한 말에 피식 웃었다. 결혼하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태준이 그녀를 돌아봤다. 무슨 말을 기대했습니까? 적어도 축하한다거나 잘 부탁한다거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됐으니 잘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사람이 알아듣게 하시면 안 돼요. 태준은 잠깐 침묵하다가 정말로 생각하는 얼굴을 했다. 앞으로 참고하죠. 서유는 그 대답이 어이가 없어 웃으려다 말았다. 이 남자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 차는 곧 한남동 언덕길을 올라 검은 철문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정돈된 정원과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나타났다. 서유는 차에서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운동화 끝을 내려다봤다. 호텔에서 급하게 가져온 평범한 코트와 오래 신은 신발이 이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말했다. 내일 필요한 건 준비해 두겠습니다. 서윤이 바로 고개를 들었다. 제가 필요한 걸 왜 부회장님이 정하죠? 태주는 첫날부터 막힌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옷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할게요. 몇 시간 전 계약서에서 줄을 긋던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둘은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집 안에는 생활감이 거의 없었다. 넓은 거실과 높은 천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지나치게 정돈된 가구들까지 모든 것이 호텔보다 호텔 같았다. 관리 직원 2명이 나와 인사하려 하자 태주는 오늘은 늦었으니 들어가 쉬세요 라고 짧게 말했고 서윤을 2층 복도 끝에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를 쓰면 됩니다. 제 방은 반대편입니다. 서윤은 방문을 열었다가 멈췄다. 이미 침대 위에는 새 잠옷과 세면용품 크기가 다른 실내복이 놓여 있었다. 옷장에는 흰 셔츠부터 정장 구두까지 대략적인 체형에 맞춘 물건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걸 언제 준비했어요, 이동하면서? 제가 아까 옷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호텔 직원이 갈아입을 옷을 준다는 얘기였죠. 지금은 뭐가 달라요? 태주는 마치 논리 문제를 설명하듯 말했다. 내일부터 당신은 제 배우자로 외부 일정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서유는 옷장 문을 닫았다. 다 반품하세요. 왜죠? 제가 입을 옷은 제가 고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제 시간이에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한서윤 씨는 모든 일에 이렇게 비효율적입니까? 서윤도 지지 않고 되물었다. 강태준 씨는 모든 사람을 업무처럼 관리합니까?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은 순간 자신이 너무 날카로웠나 생각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또 먼저 사과하면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태준은 한참 뒤 낮게 말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서다가 덧붙였다. 다만 내일 오전 10시에 할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저도요, 법적 배우자니까요. 이건 지금 통보하는 거죠. 태준이 멈췄다. 서유는 팔짱을 꼈다. 계약서의 공식 일정은 서로 협의한다고 써놨는데 벌써 잊었어요. 이번에는 태준이 짧게 눈을 감았다. 한서윤 씨, 내일 오전 10시에 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서유는 일부러 몇 초 뜸을 들였다. 네,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자신이 가져온 가장 단정한 검은 재킷을 입고 내려왔다. 거실 테이블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태주는 이미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 시계를 확인했다. 8시 58분. 왜요? 2분 일찍 내려왔군요. 칭찬이에요. 사실입니다. 서윤은 맞은편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같이 살다간 제가 성질이 아주 나빠지겠네요. 태주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잠시 후 도연이 들어와 오늘 일정을 설명했다. 오전에는 강명철 명예회장이 머무는 본가 방문, 오후에는 법무팀 확인, 저녁에는 가족 식사가 예정돼 있었다. 서윤은 젓가락을 멈췄다. 저녁 식사는 누구랑 하는데요? 도연이 잠깐 태준을 봤다. 회장님과 몇몇 가족분들. 그리고 그가 말을 흐리자 태준이 대신 말했다. 윤혜린도 올 겁니다. 서윤은 태준을 바라봤다. 왜 그 사람이 가족 식사에 오죠? 두 집안이 오랫동안 가까웠습니다.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도 그렇게 가까워요. 도현의 얼굴이 곤란해졌다. 태준은 평온했다. 그렇습니다. 서윤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저한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최소한 설명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은 잠시 생각한 뒤 태블릿을 껐다. 윤혜리는 대성금융 부회장의 장녀였고 강성과 대성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해왔다. 양가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태준과 혜린의 결혼을 전제로 움직여왔지만 태준은 공식적으로 약혼한 적도 결혼을 약속한 적도 없었다. 서윤은 설명을 다 듣고 물었다. 그럼 윤혜린 씨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겠네요. 두 집안 전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태준이 대답했다. 그렇겠죠. 그런 판에 제가 들어온 거고요. 당신은 계약 내용을 알고 선택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모든 내용을 알고 선택한 건 아니죠. 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잠깐 시선을 피했다. 강명철이 머무는 한남동 본가는 태준의 집과 달리 사람 냄새가 났다. 오래된 목재 가구와 가족사진 손때 묻은 책이 곳곳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더 긴장됐다. 거실에는 태준의 아버지 강재혁과 고모 강미선이 먼저 와 있었다. 재혁은 서윤을 보는 순간 표정부터 굳혔다. 설마 정말 이 여자냐?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아내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디서 데려온지도 모르는 여자를 가족이라고 부르라는 거냐? 서윤의 손끝이 굳었다. 익숙한 종류의 시선이었다. 사람을 보기 전에 가격부터 계산하는 눈. 예전 같았으면 고개부터 숙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어젯밤 계약서 위에 자신의 조건을 적던 순간을 떠올렸다. 서윤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입니다. 재혁이 비웃듯 물었다. 집안은 평범합니다. 부모는 뭐 하시고? 그 질문에 지금 꼭 대답해야 하나요?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미선이 눈을 크게 떴고 태준조차 서윤을 바라봤다.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가족 직업이나 재산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알아가기 위한 질문이라면 대답하겠습니다.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면 사양하겠습니다. 재혁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려는 순간 안쪽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강명철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다. 그만해라. 내가 보려고 부른 사람한테 네가 먼저 면접을 보겠다는 거냐? 그는 서윤을 한참 바라본 뒤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봐라.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윤 옆에 앉았지만 테이블 아래 그의 손이 아주 잠깐 굳었다. 어머니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는 똑같은 질문부터 했었다. 명철은 예상과 달리 서윤의 학력도 재산도 묻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만 물었다. 왜 태준이랑 결혼했나? 서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계약의 세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명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자 태준이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서윤이 먼저 말했다.
필요해서요. 1호, 어른은 제 여기 코웃음을 쳤다. 명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뭐가 필요했는데? 저한테는 돈이 필요했고 강태준 씨한테는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미선이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서유는 계속했다. 좋아서 시작한 결혼이라고 거짓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필요한 게 있었고 조건을 확인하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명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었다. 태준이가 그걸 다 말하게 뒀어. 서윤이 태준을 흘끗 봤다. 다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명철의 웃음이 돋았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할아버지.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서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명했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요. 모르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명철은 지팡이 손잡이를 두드렸다. 그게 무섭지 않았어.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선택권이 없는 것과 돈 때문에 아무 선택이나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명철은 태준을 바라봤다. 너보다 낫구나.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이상하게 그 말이 그를 아프게 했다는 걸 느꼈다. 집을 나오는 길에 태준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차가 출발한 뒤 서윤이 먼저 물었다.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태준은 창밖만 바라봤다. 계약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럼 대답 안 해도 돼요. 서윤은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태도가 태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질문을 멈추면 그는 늘 안도했는데 이상하게도 서윤이 정말 관심을 거두자 마음 한구석이 비었다. 한참 후 그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결혼할 때 가족 반대가 심했어요. 어머니는 들어온 뒤에도 계속 증명해야 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굽혀져 있었다. 결국 떠나셨어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가 20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그 뒤로 해외에 계십니다. 서유는 위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 같으면 그런 말이 오히려 싫을 것 같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모든 걸 미리 정해놓는 거군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상처받는 게 싫어서 아무 일도 예상 밖으로 안 움직이게 만드는 거요. 그의 눈빛이 굳었다. 서유는 뒤늦게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태준은 화내지 않았다. 다만 낮게 말했다. 예측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으니까요. 서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람까지 예측하려고 하면 결국 사람을 못 믿게 될 텐데 그 말 뒤로 차 안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저녁 가족 식사에서 윤혜리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로 등장했다. 서유는 노골적인 저기를 각오했기에 오히려 더 긴장했다. 혜리는 짙은 남색 원피스 차림으로 들어와 태준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한 뒤 서윤 앞에서 미소 지었다. 처음 뵙죠. 윤혜린이에요.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서윤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한서윤입니다. 혜리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준 씨가 결혼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서윤 씨도 많이 놀랐겠어요. 특히 그렇게 급하게 결정된 결혼이면. 말투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마지막 문장이 묘하게 걸렸다. 식사가 시작된 뒤에도 혜리는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절하게 어느 브랜드 옷을 좋아하는지, 평소 어디에서 식사하는지, 해외에서 공부한 적은 있는지 물었다. 서윤이 짧게 대답할수록 식탁 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저는 해외 유학은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혜리는 미소를 유지했다. 다만 앞으로 태준 씨 배우자로 해외 행사도 많을 텐데 불편하실까 봐요. 공식 만찬 규칙도 꽤 까다롭고요. 서유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우면 되죠? 물론이죠. 그런데 태준 씨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잖아요. 혜린이 웃으며 태준을 바라봤다. 누가 일정에서 3분만 늦어도 못 참으니까.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내 성격 설명은 그만해. 혜리는 웃음을 지우지 않았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서윤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혜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런데 서윤 씨는 기존 직장은 계속 다니실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은 공식 일정도 많을 텐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서윤의 손이 멈췄다. 태준 역시 혜린을 바라봤다. 식탁 위에서 그 말의 이상함을 알아챈 사람은 둘뿐인 것 같았다. 서윤은 천천히 물었다. 계약 기간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혜린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계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태준 씨 답잖아요. 제 역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서윤의 등 뒤에는 차가운 감각이 흘렀다. 자신과 태준 법무팀 일부만 알고 있어야 할 표현이었다. 단순한 추측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혜린아, 처음으로 목소리에 명백한 경고가 섞였다. 혜린은 그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왜 틀렸어? 태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그 말을 다시 꺼냈다. 윤혜린 씨가 계약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곧바로 말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보안팀이 처리할 겁니다. 보안팀이 처리할 겁니다. 보안팀이 처리할 겁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또 시작이네요. 뭐가 말입니까? 저랑 관련된 일인데 저한테는 결과만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태준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전달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인지 누가 정하죠? 서윤의 질문에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 터졌다. 서윤이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내려오자 자신이 쓰던 낡은 소형차 대신 검은 세단과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회사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도 도착해 있었다. 당분간 출근 일정을 조정해도 된다는 안내였다. 서윤은 메시지를 3번 읽은 뒤 그대로 태준의 서재문을 열었다. 제 회사에 연락했어요. 태준은 회의 자료에서 고개를 들었다. 인사팀에 최소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누구 허락으로요? 어제 혜린이 이미 계약 내용을 짐작할 정도였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당신 직장에도 사람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부탁한 적 없어요. 태준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위험해진 뒤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게 낫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차 안에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예측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 씨가 정말 모르는 게 있네요. 뭡니까? 사람을 지키는 거랑 사람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들립니까?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서윤은 휴대전화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회사에 다시 연락하세요. 제가 정상 출근한다고. 안 됩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서윤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럼 계약서 가져오세요. 태준이 굳었다. 왜죠? 첫날 제가 넣은 조항 다시 읽어보게요. 제 직장과 사생활은 제 동의 없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몇 초 동안 두 사람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먼저 시선을 내린 사람은 태준이었다. 그는 내선 전화기를 들었다. 도현 씨, 한소윤 씨 회사에 보낸 협조 요청 취소하세요. 수화기 너머의 도현이 당황한 듯 되묻자 태준이 짧게 덧붙였다. 본인 동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승리했다는 기분보다 이상한 허탈함을 느꼈다. 태준이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는 계약 조항 때문에 물러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태준이 불렀다. 한소윤 씨. 서윤은 문가에서 멈췄다. 태준은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그런 모습 자체가 그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어제 혜린이 계약 이야기를 한 건 확인 중입니다. 법무팀에서 직접 자료가 나간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서윤이 돌아봤다.
저한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관련된 당사자니까요. 서윤은 아주 조금 웃었다. 발전했네요. 태준의 얼굴이 다시 차가워졌다. 비꼬는 겁니까? 칭찬인데요. 그녀가 문을 열자 태준이 또 말했다. 차는 타고 가세요. 서윤은 뒤돌아봤다. 그건 또 명령이에요. 태준은 잠깐 멈췄다가 표현을 고쳤다. 차를 이용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노출 때문에요. 불편하면 기사 없이 제 차를 써도 되고 싫으면 기존 차를 이용해도 됩니다. 서윤은 그가 선택지를 하나씩 붙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결정해 통보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기사차 탈게요. 탈게요. 그런 거로 어지는 대신 회사 바로 앞에는 세우지 마세요. 사람들 놀라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나간 뒤 그는 한동안 열린 문을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서윤이 직접 수정한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대성금융본사에서 윤혜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계약서 원본까지는 필요 없어. 누가 접근했고 어떤 표시가 붙어 있는지만 알아봐. 한서윤이 정말 계약만 끝나면 조용히 나갈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겠어. 전화를 끊은 혜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보다 두려움이 짙었다. 강태준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생 자신에게 약속되었다고 믿었던 자리가 처음 보는 여자 하나 때문에 사라지는 일이었다. 한서윤의 이름이 처음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올라온 것은 화요일 오전 6시 40분이었다. 처음에는 인터넷 연애 매체 한 곳이 강성그룹 후계자 강태준의 비밀 결혼을 다룬 짧은 기사뿐이었다. 문제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기사가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기사 제목에는 노골적으로 100억 원짜리 신부라는 표현이 붙었고 본문에는 혼인 직전 태준이 서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그녀의 경제적 형편까지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장기 치료비, 오래된 임대주택, 주소대학 졸업 후 여러 직장을 옮긴 경력까지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정보가 자극적인 문장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서윤은 휴대전화 화면을 내리다 결국 손을 멈췄다. 댓글에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재벌 남편 하나 잡으면 인생 역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빠르게 쌓였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박혔다. 가난하면 자존심도 100억 앞에선 없어지나 보네. 몇 주 전이라면 서윤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한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모욕이 수만 개의 입을 빌려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휴대전화 주세요. 첫 마디부터 명령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화면에서 눈을 들었다. 왜요? 오늘부터 번호 바꿀 겁니다. 개인 계정도 잠시 닫고 회사는 당분간 나가지 마세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기사 내용부터 물어볼 생각은 없어요. 태준은 대답 대신 전화기를 내밀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을 밖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서윤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 차갑게 말했다. 아침부터 정말 한결같네요. 거실에는 도현과 홍보팀 책임자, 법무팀 변호사 2명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태준은 이미 새벽부터 대응회의를 진행한 듯 넥타이도 매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목소리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기사 삭제 요청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 부분부터 조치 중입니다. 다만 결혼 자체와 계약금 관련 내용은 일부 사실과 겹쳐서 일괄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태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한서윤 씨 가족 관련 내용은 전부 분리해서 대응하세요. 병원에도 연락하고 거주지, 주변 보안 인력을 배치합니다. 서윤이 바로 끼어들었다. 병원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지금 당신이 직접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또 제 대신 결정하겠다는 거죠. 태준은 참는 듯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 말에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고집이 아니라 제 가족 얘기예요. 이 똥 고집 부릴 도현이 두 사람 사이를 살피며 입을 열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말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고 직장에는 장기 휴가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정리하죠. 남은 대출도 전부 처리하면 기자들이 건드릴 약점이 줄어듭니다. 서윤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을 돕겠다는 말인데 가슴이 답답했다. 약점이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표현이 이상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제 어머니 병원비랑 빚이 강태준 씨한테는 관리해야 할 약점이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제 전화 바꾸고 회사 못 가게 하고 어머니 병원에 사람 보내고 빚까지 대신 갚으면 저는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조용히 웃고 있으면 돼요. 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그녀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할 뿐이었다. 그런데 서윤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의 자물쇠처럼 보이고 있었다. 서윤은 결국 그날 회사로 갔다. 태준은 반대했지만 계약서에 그녀의 직장 생활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조차 억지로 막지 못했다. 회사 건물 앞에는 기자 2명이 서 있었지만 도현이 미리 배치한 직원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평소 시끄럽던 공간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급히 모니터를 바라보거나 억지 미소를 지었다. 팀장은 회의실로 서윤을 불러 며칠 쉬어도 괜찮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이 순수한 배려인지 회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개팅 상대였던 오민석의 글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올라왔다. 그는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 많은 남자에게 관심이 많았다. 가족비 때문에 조건 좋은 결혼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라운지에서 자신이 서윤에게 물을 뿌렸다는 사실은 쏙 빼놓았다. 서윤은 글을 읽다가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석만 알던 정보들이 섞여 있었다. 소개팅 전 전달받은 가족 형편 어머니 치료비, 예전에 대출 상담을 했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그 글에는 민석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었다. 혼인 유지 기간 동안 배우자는 공식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문장. 정확히 계약서에 들어있던 표현이었다. 서윤은 순간 화면을 확대했다. 단순히 계약 결혼이라고 추측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누군가 계약서 내용을 민석에게 흘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계약서 원본과 기사 캡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태준이 집에 들어오자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물었다. 이 문구 누가 알고 있어요? 태준은 코트를 벗다가 멈췄다. 서윤이 가리킨 곳에는 공식 일정 참여 조항이 있었다. 법무팀, 도현 씨. 일부 핵심 내용은 할아버지 법무대리인이 확인했습니다. 윤혜린 씨는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직접 전달된 적 없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민석이 올렸다고 알려진 글을 읽은 태준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이 문장을 어디서 얻은 거죠? 제가 묻고 있잖아요. 태준은 곧바로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 문서 접근 기록 전부 다시 확인하세요. 출력본까지 외부 열람도 빠짐없이. 통화를 끝낸 그는 서윤을 보며 말했다. 당신 회사는 내일부터 가지 마세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오민석까지 움직였다면 단순 기사 유출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숨어 있으라고요. 안전할 때까지입니다. 언제 안전한데요? 강태준 씨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태준의 목소리도 굳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커졌어요.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이름, 우리 엄마, 병원, 내가 살던 집, 내가 얼마나 빚졌는지까지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당신은 계속 나한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해요.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왜 항상 당신이 처리해요? 나는 이 일의 당사자가 아닌가요? 태주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대답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윤의 어머니가 치료받는 병원의 미납 금액과 서윤명의 대출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가져왔다. 그는 밤새 준비한 듯 했다. 이걸 정리하면 적어도 가족 문제를 이용해서 흔들기는 어려워집니다. 서윤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제가 부탁했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다 갚아주겠다고요. 계약금에서 미리 처리할 수도 있고 제가 별도로. 그만해요. 제가 공으로 갚아주겠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화를 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제 인생이 당신한테는 전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난한 것도, 문제 기자한테 쫓기는 것도, 문제 회사 다니는 것도, 위험 요소, 어머니 병원비도 정리할 항목. 나는 어디 있어요? 태준의 인내도 한계에 가까워졌다. 당신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아니요. 당신 계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의결권 때문에 결혼했고, 내가 필요해서 골랐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정리하려는 거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다. 계약에 동의한 건 당신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상처받고 몰린 태준은 가장 잘못된 말을 가장 정확하게 골라버렸다. 처음부터 당신도 돈 때문에 이 결혼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았다. 서윤은 바로 화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녀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테이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첫날 그가 내밀었던 것과 같은 금액이 적힌 계약금 관련 증서였다. 아직 실제 지급 절차를 모두 끝내지 않았던 돈이었다. 맞아요. 서윤이 낮게 말했다. 돈 때문에 선택한 것도 맞아요. 엄마 병원비가 무서웠고, 매달 숫자 줄어드는 통장 보는 게 무서웠고, 갑자기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요. 태준이 입을 열려 하자 그녀가 막았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돈이 필요했다고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게 강태준 씨한테 내 모든 선택권을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는 증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 돈 지금은 안 받겠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서윤이 허탈하게 웃었다. 또 그것부터 말하네요. 내가 내린 결정이 당신 마음에 안 들면 항상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서윤 씨. 처음으로 태준이 그녀를 성없이 불렀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했다. 태준이 뒤따라와 손목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계약서가 떠올랐다. 신체적 접촉 역시 상대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 그는 허공에서 손을 내렸다. 어디 가는지만 알려주세요. 서윤은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도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문이 닫혔다. 서윤은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다. 기자가 붙을 수 있다는 태준의 판단만큼은 맞았다. 대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하루를 보내며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자료를 하나씩 정리했다. 화가 조금 가라앉자 이상했던 장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윤혜리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계약기간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사용했다. 민석의 글에는 계약서 내부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기사에 공개된 계약 내용은 전부 똑같지 않았다. 한 매체에는 공식 일정 참여, 다른 매체에는 배우자의 평판 유지,
협조라는 표현이 있었다. 서윤은 계약서를 펼쳐 각 문구 옆 작은 숫자와 표시를 자세히 봤다. 처음에는 페이지 관리번호 정도로 생각했던 작은 기호였다. 법무팀에서 수정본을 보낼 때마다 하단의 끝자리 표시가 조금씩 달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호텔에서 처음 받은 초안, 그녀가 수정한 뒤 태준이 서명한 버전, 법무팀이 최종 정리한 버전, 각각 표시가 달랐다. 서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사 화면과 대조했다. 누군가에게 전달된 문서의 버전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 순간 도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부회장님이 찾고 계십니다. 위치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괜찮으신지만 알려주십시오. 서윤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괜찮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태준이었다. 어제 한 말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문장을 지우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서윤은 자신이 미처 읽지 않았던 계약 관련 첨부 문서를 다시 확인하다가 숨을 멈췄다. 혼인 성립 전 태준 측에서 작성한 내부 검토 요약본이었다. 법무팀이 최종 계약 자료와 함께 잘못 첨부했는지 이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혼인의 목적이 단순히 강명철의 의결권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다. 대성금융 측과의 혼인연계 협력 구조가 해소될 경우 일부 공동투자 계획 및 이사회 우호 지분의 변동 가능성 있음. 아래에는 더 직접적인 문장이 있었다. 대체 배우자 선정 시 외부 노출 및 상대 가문 대응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태준은 알고 있었다. 자신과 결혼하면 윤혜린 쪽과 두 집안의 이해관계가 흔들리고 그 결과 새 배우자가 공격받을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토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저 가족과 지분 문제라고만 말했다.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선택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은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다음 순간 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윤은 오래 망설이다 받았다. 어디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괜찮은지만. 서윤이 조용히 끊었다. 강태준 씨,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대성금융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내가 공격받을 가능성도 검토했네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언제요?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확정된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웃었지만 목소리는 울고 있었다. 당신은 나한테 계약서를 믿으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내가 선택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당신이 골라서 줬네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계약서 하단에 작은 문서 표시를 바라봤다. 상처는 깊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다. 당분간 돌아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해결하지 마세요. 서윤 씨. 이번엔 제가 알아낼 겁니다. 누가 내 이름을 팔았는지. 전화를 끊은 서윤은 기사 화면과 계약서 사본을 나란히 놓았다. 그녀가 떠난 것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벌어진 일을 자기 손으로 끝내기 위해서였다. 한서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강태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친구의 오피스텔 식탁 위에 계약서 초안 3종류와 기사 캡처를 펼쳐놓고 각 페이지 아래에 찍힌 작은 문서 표시를 하나씩 적었다. 처음 호텔에서 받은 초안에는 끝자리가 3 자신이 조항을 수정한 뒤 태준이 서명한 버전에는 7 법무팀에서 정리해 보내준 최종본에는 11이 붙어 있었다. 기사마다 인용된 문장은 미세하게 달랐다. 한 매체가 사용한 공식 일정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표현은 초안 3에만 존재했고 다른 기사에 나온 배우자 이미지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는 문구는 7번 수정본에만 있었다. 서윤은 휴대전화에 찍어둔 화면을 확대하며 숨을 죽였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최소 2개의 다른 버전이 외부로 나갔다. 그렇다면 유출자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경로를 거쳤을 수도 있었다. 서유는 곧바로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서, 버전별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부회장님께 보고 드릴까요? 서유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먼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번 일은 제 이름으로 벌어진 일이니까요. 잠시 후 도현이 낮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만 회사 시스템 자료라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대로 해주세요. 편법은 싫어요. 전화를 끊은 뒤 서유는 처음으로 조금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복수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강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아버지 강재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재혁은 테이블 위에 신문을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이게 네가 고른 결혼의 결과냐? 대성쪽 투자위원회가 공동 프로젝트 재검토를 통보했다. 우호 지분도 흔들리고 있어. 태준은 침착하게 자료를 넘겼다. 예상 범위입니다. 예상했으면 왜 막지 못했지? 결혼하지 않았어도 대성 측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는 구조는 오래 못 갔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회사 전체를 흔들겠다는 거냐? 태준은 처음에는 익숙한 방식대로 숫자와 리스크만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문득 서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계획을 지키려고 나를 정리하려는 거 아니냐고. 그는 서류를 덮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혁이 비웃었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태준의 표정이 서늘해졌다. 한서윤 씨는 이 일의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여자를 끌어들인 것도 너야. 맞습니다. 태준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방패로 쓰지 않을 겁니다. 재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태준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서윤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을 이유로 끌어오지 않을 것. 그것 때문에 의결권을 잃거나 후계 구도가 흔들린다 해도 감수할 것.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도현에게서 서윤에게 연락이 왔다. 3번 초안은 태준과 도현 외에 명예회장 측 법무대리인 강성그룹 지배구조팀 책임자가 열람했다. 7번 수정본은 범위가 더 좁았지만 하나 이상한 기록이 있었다. 법무팀 담당자가 출력본을 만든 직후 비서실 공용 복합기에서 추가 출력이 한 번 발생했다. 공식 요청 기록은 없었다. 서윤은 물었다. 그 시간에 누가 그 층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입 기록상 외부 방문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성금융 윤혜린 전무수행비서입니다. 윤 전무가 부회장님 일정 확인차 보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서윤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럼 윤혜린 씨가 직접 가져갔다는 증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민석 씨 쪽은요, 내부 감사에서 별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회사 고객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조회한 기록이 있고 일부 협력사 담당자 정보도 개인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 때문에 잘리는 게 아니었다. 민석은 이미 여러 번 경계를 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 선택들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제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서윤이 말했다. 윤혜린 씨를 직접 만나겠습니다. 도현이 놀라서 말리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결심한 뒤였다. 강태준 씨 없이요. 윤혜린은 의외로 만남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성금융 본사 근처의 회원제 라운지가 아닌 서윤이 고른 평범한 비즈니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혜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미소를 지었다. 이런 곳에서 보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서윤은 커피잔을 건드리지 않았다. 제가 익숙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혜리는 웃으며 앉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요? 서윤은 계약서, 사본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문구들 기억나요? 혜린의 시선이 아주 잠깐 멈췄다.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기사마다
다른 계약서 버전의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7번 수정본이 출력된 날 윤혜린 씨 비서가 강성 법무팀 층에 있었어요. 혜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게 제가 유출했다는 증거는 아니죠. 맞아요. 서윤은 순순히 인정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알고 있었어요? 혜린의 미소가 조금 옅어졌다. 뭘요? 계약 기간이 있다는 것.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강태준 씨가 저한테 100억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혜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알아봤는데요? 서윤은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가 강태준 씨를 뺏어서요. 아니면 원래 윤혜린 씨 자리라고 생각했던 걸 제가 가져가서요. 혜린의 손끝이 찻잔 손잡이에 닿았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표정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긴장을 보았다. 혜린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나는 17살 때부터 강성가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살았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외국 대학도 집에서 정해준 곳으로 갔고 전공도 두 집안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걸 골랐어요. 말투, 옷, 행사, 자리, 심지어 누구랑 친하게 지낼지도 다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강태준과 결혼하면 그게 내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 혜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나서 몇 시간 만에 그 자리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한테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내가 태준 하나도 붙잡지 못했다고 했고 임원들은 대성과 강성 관계가 흔들리면 내 책임이라고 했어요.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저를 돈에 팔린 여자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혜리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사실상 인정이었다. 내가 직접 기사에 흘린 건 아니에요. 혜린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비서가 가져온 사본을 받고 그 내용을 오민석 쪽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 남자가 당신을 원래부터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계약금만 받으면 조용히 빠질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확인. 당신이 버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혜린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다. 당신이 빠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어요. 제가 조용히 있으면 일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조용히 있는 사람 자리는 누군가 계속 밟더라고요.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아니요. 제 이름을 왜 이용했는지 듣고 싶었어요. 이제 들었고요. 서윤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가리켰다. 자신이 호텔에서 직접 적어 넣었던 문장이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이름 가족, 정보 사생활과 계약 세부 조건을 경영 또는 홍보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 이 조항 제가 넣었어요. 혜린이 비웃었다. 그래서요. 나를 고소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법무팀이 판단하겠죠. 저는 없는 죄를 만들 생각 없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다만 이 문서가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대성 쪽 직원이 강성 내부 문서를 승인 없이 가져갔다면 두 회사가 알아서 책임을 가리겠죠. 그리고 오민석 씨가 제 개인정보를 넘긴 부분도 따로 확인될 거고요. 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윤혜린 씨를 망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저를 쫓아내기 위해 제 가족하고 가난을 도구로 쓴 선택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혜린은 처음으로 완벽한 자세를 잃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 집에서 어떻게 되는지.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 말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게 무서운 건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두려움 값을 대신 치를 이유는 없어요. 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이 카페를 나오자 건물 반대편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강태준의 차였다. 그녀는 표정이 굳어 곧장 다가갔다. 태준은 차에서 내렸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따라온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아닙니다. 도현에게 윤혜린을 만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근처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차가워지자 태주는 바로 덧붙였다. 들어가진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이 요청하지 않는 한. 그 말에 서윤은 잠시 멈췄다. 예전에 태준이었다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혜린 대신 모든 말을 끝냈을 것이다. 지금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계약 때문에 제가 돌아가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주는 질문의 뜻을 알아들었다. 안 돌아와도 됩니다. 의결권은요, 잃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요,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주는 더 가까이 오지 않은 채 말했다. 계약을 이유로 당신을 다시 데려오면 결국 제가 했던 말이 다 맞아지는 것 같아서요. 돈을 줬으니 당신 선택까지 샀다는 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툴렀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손실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럼 지금은 돌아가지 않을게요. 태준의 얼굴이 아주 조금 굳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서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다음날 강성그룹은 계약서 유출과 개인정보 취급 문제에 대한 내부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대성금융 측에서도 관련 비서의 문서 접근 경위가 문제되면서 공동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윤혜리는 아버지 앞에서 거센 질책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그녀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양가가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전제로 사업을 묶어온 방식 자체가 위험했다는 비판이 이사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오민석은 회사 내부 감사에서 고객정보, 무단 조회와 협력사 자료, 외부 전송이 확인돼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마지막까지 서윤이 태준에게 자신을 자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 담당자가 보여준 접속 기록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었다. 호텔에서 물을 뿌린 사건도 참고 자료로 제출됐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다. 그가 무너진 것은 강태준의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반복해서 넘은 선 때문이었다. 서윤은 도현에게 그 결과를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통쾌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괜히 자신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 다 아니었다. 민석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선택한 계약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정을 대신 맡기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강성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대성금융 측 우호 지분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태준의 후계 구도는 실제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참석 의무가 없었다. 계약상 공식 일정이었지만 이미 별거 상태였고 태준도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 10분 전 서윤은 스스로 강성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도현이 놀라 달려왔다. 서윤님, 부회장님이 부르신 적 없습니다. 알아요. 그럼 왜? 서윤은 출입증을 받아들며 말했다. 제가 부른 겁니다. 저 자신을. 이사회 앞 대기실에서 태준은 그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얼굴에 스쳤다. 여긴 왜 왔습니까?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 계약 때문에 생긴 문제를 당신 혼자 책임지게 두기 싫어서요. 그렇다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녀는 더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 저는 강태준의 아내 역할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생긴 일을 제 이름으로 끝내러 왔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서윤은 자신이 확인한 문서 버전과 정보 유출 경위를 설명했고 계약이 돈만을 위한 사기성 혼인이 아니라 양측이 조건을 협의해 체결한 합의였다는 사실만 필요한 범위에서 밝혔다. 태준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누군가 서윤에게 결국 100억을 받은 것 아니냐고 비꼬자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대답했다.
맞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 사생활을 훔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난했다는 이유로 제 선택이 전부 타인의 계산이었다고 취급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빈 복도에 나란히 섰다.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윤이 먼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라 서윤은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중간에 3번은 끼어들었을 텐데 태준도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강태준 씨, 네, 제가 아직 화가 안 풀린 건 알아요. 압니다. 당신이 사실을 숨긴 것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좀 고마웠어요. 가만히 있어줘서. 태주는 처음으로 그 말이 칭찬이라는 걸 곧바로 알아들었다. 다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윤이 피식 웃었다. 그건 계속해야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상처 위에 계약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아주 얇은 다리가 놓였다. 서윤은 돌아서기 전 태준에게 말했다. 저 아직 집에는 안 돌아가요. 태준은 이번에도 붙잡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아직 안 받을 거예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서윤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봤다. 하지만 계약 끝날 때까지 도망치지는 않을게요.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알았다. 자신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이 남자가 두려워한 건 의결권을 잃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음을. 임시 이사회가 끝난 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대성금융은 강성과 진행하던 일부 공동사업을 재검토했고 강성 내부에서도 강태준의 독단적인 혼인 결정에 대한 책임론이 남았다. 그러나 계약서 유출 경위가 공식 조사로 넘어가면서 논점은 서서히 달라졌다. 두 집안이 오랫동안 혼인을 사업 협력의 전제로 삼아온 구조 자체가 지나치게 위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강명철은 결국 자신의 의결권을 태준에게 넘기겠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다. 앞으로 가족관계를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태준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의결권부터 확보한 뒤 나머지를 정리했겠지만 이번에는 순서를 바꿨다. 그는 대선과 얽혀있던 몇몇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혼인과 우호 지분을 묶어두었던 비공식 합의들을 정리했다. 아버지 재혁은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 구조를 뒤집는 거냐고 비웃었지만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한 사람 때문에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구조였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서윤 뒤에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서윤에게는 그 모든 회의 결과를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돌아오라고 쓰지 않았다. 윤혜린 역시 대가를 치렀다. 그녀의 수행비서가 승인 없이 강성 내부 출력물을 복사했고 혜린이 그 내용을 오민석 쪽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성금융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했다. 혜린은 진행 중이던 공동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한동안 주요 의사결정에서도 배제됐다. 그러나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서윤은 민사상 대응이 가능한 부분만 법무팀에 맡겼고 사실 이상으로 사건을 키우거나 언론에 혜린의 개인사를 흘리지 않았다. 몇 주 뒤 서윤은 혜린에게서 짧은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당신이 나를 끝까지 몰아붙일 줄 알았어요. 서윤은 한참 생각한 뒤 답했다. 당신이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신 인생을 대신 결정하고 싶진 않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만 얼마 후 혜린이 아버지와 심하게 충돌한 뒤 해외 사업본부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을 들었다. 도망이라기보다 처음으로 집안이 정해주지 않은 일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오민석은 더 단순했다. 징계위원회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회사 자료, 외부 전송을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호텔 사건 때문에 태준이 한마디에서 잘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수차례 선을 넘었고 마지막에는 회사 정보까지 사적인 감정에 이용했다. 서유는 그 결과를 듣고도 복수의 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상할 만큼 마음이 조용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저 사람 인생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라고 죄책감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알았다. 다른 사람의 선택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것도 결국 잘못된 습관이었다. 서유는 한남동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계약 기간 동안 필요한 공식 일정이 있을 때만 태준과 함께 움직였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도 달라졌다. 팀장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계속 다녀도 괜찮겠어요? 이제 굳이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굳이 일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예전에 그녀는 언제나 해야 하니까 무언가를 했다. 병원비 때문에 일했고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참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화를 삼켰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게도 모든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어머니는 100억 원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 돈 때문에 네가 평생 고개 숙이고 살 거면 받지 말라고 했다. 서유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안 숙일 거야. 그래서 제대로 받을 거야.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을 때 서유는 마침내 약정된 금액을 정식 절차에 따라 지급받았다. 처음 호텔에서 태준이 손에 억지로 쥐어주던 수표와는 의미가 전혀 달랐다. 그녀는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와 자신의 채무를 정리했고 나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태준은 사용처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 사실이 서윤에게는 돈 자체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태준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오래 갔다. 그는 여전히 회의 시작 5분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했고 일정이 어긋나면 표정부터 굳었다. 다만 사람에게도 계획표와 같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습관을 조금씩 멈췄다. 비서에게 지시하기 전에 이유를 설명했고 직원이 다른 의견을 내면 바로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서윤에게 연락할 때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오늘 저녁 7시에 본가로 옵니다. 라고 보냈다면 이제는 오늘 저녁 가족 식사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서윤이 일부러 싫다면요. 라고 답해본 적도 있었다. 태준은 몇 분 뒤 그럼 혼자 가겠습니다. 라고 보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웃었다. 어느 날 태준은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예전처럼 검은 세단을 정문 앞에 세우지 않고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서윤이 차에 올라타며 물었다. 왜 이렇게 멀리 세웠어요? 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사람들 놀란다면서요. 서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상처가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서윤은 그 시간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태준 역시 처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계약 종료를 일주일 앞둔 날 강명철은 서윤을 혼자 불렀다. 명철은 서재에서 차를 따르며 물었다. 계약 끝나면 헤어질 거냐? 서윤은 잠시 웃었다. 할아버님은 여전히 질문이 직설적이시네요. 늙으면 돌려 말할 시간이 아까워. 서윤은 차잔을 내려다봤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는 너 놓치기 싫어할 텐데. 그건 태준 씨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노인이 피식 웃었다. 그래. 그 말을 들으려고 불렀다.
서윤이 놀라 바라보자 명철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태준의 어머니가 가족 행사에서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우리 집안이 저 애한테 잘못했다. 난 그때도 회사를 지킨다는 핑계로 모른 척했지. 태준이는 그걸 보고 자랐다. 사람을 잃는 게 무서우니 먼저 가둬놓으면 된다고 배운 거야. 서윤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다. 명철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네가 고쳐줄 의무는 없다. 사람은 자기가 고쳐야 해. 그 말이 서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 이미 꽤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시 자신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가 변한 것이 자신을 붙잡기 위한 잠깐의 노력인지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인지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약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한남동 집의 식탁에 마주 앉아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법무팀 직원도 도현도 없었다. 태준이 직접 준비한 계약 종료 확인서 2장뿐이었다. 서윤이 서명하고 펜을 내려놓자 이상하게 허전했다. 처음 이 계약에 서명하던 날에는 살면서 가장 무서운 선택을 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몇 장의 종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을 담아내기엔 너무 얇아 보였다. 태준은 자신의 서명을 끝낸 뒤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계약상 의무는 없습니다. 서윤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오늘부터 강태준 씨, 말 안 들어도 되네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계약 중에도 잘 안 들었습니다. 서윤도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사라진 뒤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태준은 한참 후 말했다. 데려다 주겠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는 안전을 이유로 고집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고개만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윤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 번쯤 붙잡아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끝내 잡지 않았다. 서윤이 뒤돌아보자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손이 꽉 쥐어져 있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지금 붙잡으면 당신이 또 계약 때문에 고민할 것 같아서요. 서윤의 가슴이 아렸다. 그래서요. 계약이 완전히 끝난 뒤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흘 뒤 저녁 서윤은 처음 태준을 만났던 호텔 라운지로 불려나왔다. 정확히는 태준이 메시지로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고 서윤이 스스로 장소를 고른 것이었다. 우연히도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다. 같은 창가 자리, 비슷한 조명, 멀리서 들리는 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그날과 닮아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왜 여기서 보자고 했어요? 태준은 뜻밖에도 빈손이었다. 서류 봉투도 없고 수표책도 없었다.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서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저는 당신이 100억을 보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신 선택이 단순할 거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계약을 맺은 뒤에는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당신 인생까지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때는 제가 가진 게 많으면 상대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한테 필요한 건 제가 가진 걸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걸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두는 거였더군요. 태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회사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설명할 때도 떨리지 않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이번에는 돈도 계약서도 없습니다. 의결권도 가족 문제도 자정까지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는 빈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렸다. 한서윤 씨,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줄래요?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도 재촉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였다면 침묵을 견디지 못해 조건을 하나 더 제시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서윤은 한참 후 물었다. 제 대답을 통제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태준의 입가에 쓴 웃음이 스쳤다. 없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라 서윤의 눈이 커졌다. 태준은 계속 말했다. 아직도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하고 당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데려오고 싶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러 번 실수할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래도 배워야죠. 당신을 사랑하려면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늦게, 너무 조용하게 나왔다. 그래서 더 진심처럼 들렸다. 서윤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저도 아직 고칠 게 많아요. 싫은데 괜찮다고 하고 화났는데 안 난 척하고 혼자 참다가 갑자기 도망칠 수도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때마다 물어보겠습니다. 뭘요? 괜찮은 척하는 건지, 정말 괜찮은 건지. 서윤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처음 그가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은 100억 원짜리 수표였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서로를 묶어둘 조건도 없었다. 서윤은 그 빈손을 스스로 잡았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태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압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누군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그 소리에 잠깐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얼굴을 타고 흐르던 차가운 물과 수많은 시선,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던 민석의 얼굴. 그날 그녀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100억 원짜리 청혼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은 100억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은 돈이 없어도 자신의 선택에는 값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강태준 역시 마침내 배웠다. 사랑은 누군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는 일이 아니라 떠날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일이었다.